안녕하세요. 더세븐TV의 최대리입니다. 지난번에 A6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PU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다가 레몬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2019년 1월에 레몬법이 첫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레몬법이 정말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브랜드에서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몬법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안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레몬법이라고 하면은 신차를 구매하시고 1년 안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하자 재발 통보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판매한 딜러사에서는 그 법적인 절차상 명분 제기로 한 차례 더 이제 수리를 하게끔 하는데요. 그래서 총 중대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 하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의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하자가 중대 하자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하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잔잔한 수리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레몬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그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상 갖춰진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레몬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레몬법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자 재발 통보라고 있어요. 하자 재발 통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3회 발생했을 때 하자 재발 통보서를 그 딜러사 측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우디 차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우디 코리아 측으로 이거를 보내셔야 돼요.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도 있고, 뭐 되게 통상적으로는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를 작성하게끔 도와드리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재발 통보서라는 게, 일단 레몬법의 조건은 중대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일 경우인데, 우선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일 때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작성해서 아우디 측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아우디 측에서는 이제 통보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 절차상 이제 명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 차례 더 하게끔 유도를 해요. 중대 결함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하자 수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차가 이제 고객분께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나서 또 만약에 이제 하자 재발이 있어요. 또 만약에 하자 재발이 됐을 경우에 이때 이제 고객분께서는 레몬법에 관련된 중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자라는 게 중대 하자, 뭐 동력계통의 하자, 뭐 조형장치 하자, 이게 따로따로 총 3회가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 동일한 하자에 대한 결함이 3회, 4회 이렇게 발생했을 때 레몬법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하자 재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중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이걸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이 사실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하자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되세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그 중재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되세요. ka.go.kr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에 대한 그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거기서 이제 중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중재 신청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이 정보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사무국과 중재부로 나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무국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순서까지는요. 그래서 사무국으로 여기 내용, 중재 신청된 내용이 접수가 돼요. 접수 및 이제 검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접수하고 검토하고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딜러사 측으로 통보를 합니다. 제조사 측으로 통보를 하고, 제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다가 답변서를 전달을 해요. 답변서를 이제 전달하고 나면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시 신청인에게 전달을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레몬법이 2019년 1월에 적용이 되고 나서 레몬법 처리를 받은 사례는 그 벤츠 S클래스가 2년 만에 단 한 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보통 어디 단계에서 끊기냐면은 보통 2단계에서 레몬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밑에 진행되어야 되는 단계가 엄청 많거든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제조사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다르게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총 레몬법을 적용받는 이제 기한이 1년이라고 있다면은 여기서 6개월까지는 제조사가 결함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결함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쪽에 종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뭔가 이 결함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끊기는 건 아니고, 여기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소비자도 많이 힘들게 되는 그런
법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법적 절차가 넘어가서 만약에 결함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본인들이 이걸 인정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선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상호 간의 합의로 끝나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을 쭉 훑어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답변서를 이제 다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고 나면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재위원 선정을 요청을 해요. 사무국에서 중재위원 선정을 요청하고 나면은 이제 심의위원회 중재부를 구성합니다. 지금 총 30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이제 과거의 정보들이라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재부를 구성을 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다시 이제 중재부가 구성됐다라고 통지를 해요. 이걸 이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둘 다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기일이라고 해서 어떤 결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날짜를 정해서 양측에다가 다 전달을 해요. 중재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적어 놓은 것들은 다 중재부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심리를 진행할 때 이제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과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면은 판결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제 전달하고 레몬법은 종결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까지 정식적으로 밟아왔던 케이스가 벤츠 S클래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다 끊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가 타고 있는 차에 대한 결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기게 되고 서로 양측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이제 환불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까지 판결이 다 나고 나서도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신청인 소유자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자료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고, 이쪽으로 가서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은 제조사에서는 결함을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만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간의 합의로 이제 레몬법이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차량이 현금 일시불 차량이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금 일시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의 이제 제조사에서 차량 전액과 등록 비용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다 환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차를 타시면서 차에 대한 뭐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라고 해서 탔던 키로수에 대한 감가는 이루어져요. 그 키로수 감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평균 15만 킬로까지 탄다라고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놓고 15만 킬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킬로를 탔어요. 15,000킬로를 타게 될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의 차를 운행했다고 판단해서 10% 정도의 감가를 진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레몬법 적용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00킬로 미만으로 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킬로수에 대한 감가가 엄청 많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현금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제조사와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지금 할부로 타고 있거나 리스나 렌트로 타고 계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사실 차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조사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샀어요. 그럼 지금 여기 차 값에 대한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제조사로 이제 입금이 된 거거든요. 이게 현금 일시불일 경우고, 할부나 이제 다른 뭐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 판단해 볼게요. 고객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에 대한 부분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서 빌렸어요. 얘네는 고객 대신에 이거를 대납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똑같이 5천만 원 받은 거고, 고객은 할부나 리스 렌트를 이용해서 차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똑같습니다. 제조사는 이 들어온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환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할부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 수수료가 있죠. 통상적으로는 중도상환수 수수료가 시작 단계 2%, 뭐 은행권이나 이런 쪽은 1.5%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2%에 대한 중도상환수 수수료를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간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분쟁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제조사 이걸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줬으니 나머지 거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사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려면은 이 심리 진행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답변서를 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하기 전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할부나 리스 렌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할부 수수료라든지 리스 같으면은 규정 손해금이라든지 해지 위약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나 제조사 사이에 이런 할부나 리스, 렌트 같은 차들 경우에 중도 상환 수수료나 규정 손해금, 해지 위약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견이 잘 좁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호 입장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거나 지금 일 처리 과정이 조금 답답하거나 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안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